재미있는 고전 이야기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이야기는 욕심 많은 박부자에게 쌀을 빌렸다가 6살 아들까지 머슴으로 빼앗긴 가난한 부부를 위해 떠돌이 총각이 기막힌 계약서 한 장으로 통쾌하게 되갚아준 이야기입니다. 부자와 머슴의 계약서. 옛날 떠돌이 총각 하나가 있었다. 일찍 부모를 여의고 집까지 잃은 총각은 세상 미련 없이 짐 하나 짊어지고 떠돌며 살 길을 찾고 있었다. 몸집이 크고 힘이 좋고 요령도 좀 있었기에 일손 필요한 집에선 잠시 머슴살이를 하면서 끼니를 이을 수 있었다. 하지만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바람처럼 떠도는 걸 더 좋아했다. 어느 날 총각은 외딴 시골 마을을 지나게 되었다. 그런데 어느 집 울타리 너머에서 서글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. 아이고, 우리 불쌍한 아들. 총각은 슬며시 담 너머를 들여다보았다. 한 부부가 마당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있었다. 무슨 일이라도 생기셨습니까? 부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. 우리 외동아들 겨우 6살밖에 안 된 애를 박부자가 데려갔습니다. 그 아이를 머슴 삼겠다고 말입니다. 그 양반에게 쌀 한 가마니를 빌렸는데 흉년이 들어 도저히 갚지 못했지요. 근데 어느 날 와서는 이자까지 쳐서 2가마니를 내놓으라고 하니. 이자를요? 2배로요? 그게 무슨... 사정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콧방귀도 안 뀌더니 결국 담보랍시고 우리 6살짜리 아들을 데려간 겁니다. 총각은 눈매가 사나워졌고 입술을 꼭 다물었다.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총각은 부부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. 걱정 마십시오. 그 아이 제가 데려오겠습니다. 그리고는 박부자의 집을 찾아갔다. 마을에서 가장 큰 귀화집, 마당에선 일꾼들이 부산하게 볕단을 나르고 있었다. 그 중엔 아직 손도 발도 작은 어린아이가 끙끙 볕단을 들고 있었다. 저 아이가 그 부부의 아들이구먼. 총각은 아이가 들던 볕단을 툭 하고 빼앗더니 허리에 바짝 힘을 주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. 이야, 이 집 참 부럽소이다. 일감도 많고 일꾼도 많고 먹고 살 걱정 없겠구먼. 그 소리에 박부자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. 눈을 흘기며 총각을 위아래로 훑었다. 넌 또 무슨 일로 왔느냐? 아, 대감마님 되십니까? 저를 머슴으로 써주십시오. 한동안 오느라 근질근질해서 그렇습니다. 박부자는 총각의 체격을 보고 속으로 군침을 삼켰다. 하지만 겉으로는 일부러 시큰둥하게 말했다. 우린 지금도 일꾼이 많아서 말이야. 세경도 많이 못 준다네. 총각은 놀란 척하며 손사래를 쳤다. 세경이요? 아유,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신다면 그걸로 족합니다. 돈은 바라지도 않습니다.
박 부자의 눈이 번쩍 빛났다. 그야말로 넝쿨째 굴러온 호박이었다. 그래도 내색은 않고 이렇게 말했다. 그럼 한 가지 조건이 있네. 저 꼬맹이 하나가 있는데 같이 일하고 한 방을 써야 하는데 괜찮겠나? 총각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. 에이, 제가 저 어린 것과 같은 방에서 먹고 자고 같은 일을 한다니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습니다. 그 아이를 내보내주시면 바로 일하겠습니다. 박 부자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. 그럼 저 아이는 돌려보내지. 좋습니다. 그럼 계약서 한 장 써주시죠. 계약서? 예. 이리저리 떠돌다 보니 믿음이 안 가서요. 문서로 남겨야 서로 깔끔하죠. 총각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이렇게 말했다. 제가 부르는 대로 써주십시오. 그래, 알겠네. 불러보게나. 나 박 부자는 총각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다. 그 대신 총각은 세경 한 푼 안 받고 머슴으로 계속 일을 한다. 또 6살짜리 머슴은 당장 집으로 보낸다. 귀찮긴 했지만 박 부자는 결국 계약서를 써줬다. 이튿날 박 부자는 새 머슴이 새벽까지 일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마당으로 나왔다. 그런데 어디에도 총각이 없었다. 행랑채 문을 벌컥 열었더니 이게 웬걸? 총각은 알몸으로 쿨쿨 자고 있었다. 아니, 이놈아, 지금 뭐 하는 게냐? 일이 산더미인데 옷도 아직 안 입고 자고 있다니? 총각은 느긋하게 눈을 비비며 말했다. 대감마님 오셨습니까?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옷을 입혀준다고 하셨잖아요. 옷을 입어야 일을 하지요. 뭐라고? 한참을 실랑이 하다 박 부자는 결국 입을 삐죽이며 옷을 입혀주었다. 총각이 마당을 쓸고 물을 길러오자 밥때가 되었다. 그런데 총각은 밥상 앞에서 입만 벌리고 앉아 있었다. 그 모습을 본 박 부자가 물었다. 왜 밥을 안 먹느냐? 먹여줘야 밥을 먹지요. 아니, 이놈이 너는 손이 없느냐? 다 큰 놈 밥을 내가 왜 먹여줘? 계약서에 먹여준다고 하셨잖아요.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. 이런, 먹여주는 거 못하겠다. 그래요? 그럼 난 힘이 없어 일 못합니다. 박 부자는 어쩔 수 없이 숟가락을 들고 총각 입에 밥을 퍼 넣었다. 좀 천천히 먹여주세요. 살이 들잖아요. 밥풀이 사방에 튀었지만 박 부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. 점심도 저녁도 박 부자는 총각을 먹여줘야 했다. 반찬 좀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? 맨 된장국에 나물 뿐이잖아요. 이놈이? 밤이 깊어 잘 시간이 되자 박 부자는 피곤한 몸으로 이불 위에 누웠다. 내일은 또 어떻게 새 머슴을 부려야 하나 생각하는데 밖에서 총각의 소리가 들렸다. 대감마님! 재워주셔야지요. 잠이 안 옵니다. 뭐? 내가 널 어떻게 재워줘?
우리 손주도 재워본 적이 없다, 이놈아. 무릎에 눕혀서 자장가도 불러주시고 옛날 이야기도 해주셔야죠. 제가 옛날 이야기를 아주 좋아하거든요. 그제야 박 부자는 참지 못하고 외쳤다. 당장 꺼져라! 계약이고 뭐고 다 파기다! 총각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문서를 번쩍 들었다. 대감마님, 마음대로 파기하면 안 됩니다. 이래서 문서가 필요한 거라니까요. 결국 박 부자는 손을 들었다. 그래, 내가 잘못했네. 한 번만 봐주게. 뭐 대감마님이 정 그리 부탁하시니 할 수 없죠. 대신 위약금을 좀 받아야겠습니다. 쌀 한 가마니만 챙겨주시죠. 박 부자는 당장 두들겨 패서 쫓아버리고 싶었지만 거머리 총각이 문서를 들고 무슨 해코지를 할까 싶어서 그냥 쌀을 내어줬다. 그런데 말입니다, 대감마님. 또 뭐냐? 하나 더 계약서를 써주시죠. 이번엔 또 뭔 계약서냐? 총각은 가만히 박 부자를 바라보며 말했다. 대감마님, 6살짜리 아이를 머슴으로 쓴 건 분명 부당한 일입니다. 아직 철도 안 든 어린애를 일꾼 삼고도 아무렇지 않게 넘기시다니요.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. 박 부자의 얼굴이 굳었다. 내가 뭘 어쨌다고? 그러니 이렇게 하시지요. 두 번째 계약서 내용은 간단합니다. 총각은 종이 한 장을 꺼내며 말을 이었다. 나 박 부자는 6살짜리 아이를 부려먹은 죄로 그 부모에게 빌려준 쌀 한 가마니를 받지 않는다. 앞으로 그 아이를 절대 머슴으로 삼지 않으며 마을의 다른 아이들도 부리지 않는다. 만약 이 계약을 어길 시 박 부자 본인이 직접 머슴살이를 한다. 박 부자는 두 눈을 부릅떴다. 내가 머슴살이를 한다고? 박 부자는 거머리 같은 총각을 빨리 내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계약서를 써야 했다.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. 예. 저는 이만 떠나겠습니다. 총각은 그렇게 말하며 쌀가마니 들쳐업고 새로 작성된 계약서를 품에 안고 박 부자의 집을 나섰다. 계십니까? 누구시오? 저예요, 그 총각입니다. 문 좀 열어보시겠어요? 문이 열리자마자 놀란 얼굴의 부부와 아이가 나타났다. 총각은 마당에 쌀가마니를 내려놓았다. 이건 위약금입니다. 그리고 이 문서. 총각은 두 번째 계약서를 꺼내어 부부에게 건넸다. 박 부자가 이 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. 앞으로는 더 이상 빚 이야기도 아이 머슴살이도 없을 겁니다. 만약 약속을 어기면 이번엔 그 양반이 직접 머슴이 되기로 했으니까요. 부부는 울컥 눈물을 쏟았다. 아이는 총각 다리에 와락 안기며 말했다. 형님, 우리 집에 같이 살아요. 총각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. 고맙다. 하지만 난 떠돌이란다. 바람처럼 이 마을 저 마을 떠돌며 살지.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게 내 팔자야. 부부는 아쉬움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. 가난한 부부의 집에는
쌀가마니 하나와 아이를 다시는 머슴 삼지 않겠다는 계약서 한 장이 남았고 그 덕에 부부는 다시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.